차나 한 잔. 선생님 오늘 수업 12시부터 하고 있는 거 알지? 알지? 늦잠 잤으면서. 자, 보자. 차나 한 잔 봅시다. 일단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을 썼던 김승옥 선생이고 1960년대가 일단 배경이에요. 대도시에서 이제 만화를 그리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해고되는 모습을 통해서 산업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졌고 얼마나 비정해졌는지를 잘 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본문 봅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오늘 아침에도 그는 설쌌기 때문에 일찍 잠이, 설싸기가 아니라 설쌌기 때문이야. 일찍 잠이 깨었다. 누군데요? 그는, 잘 체크해.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려고 했으나 배가 뒤끓으면서 벌써 항문이 옴찔거려 견뎌낼 수가 없었다. 휴지를 챙겨 들고 변소로 갔다. 어제 저녁에 먹은 구아니딘이 뭔지 아니? 설사를 멈춰주는 약. 그래서 이미 설사기가 있긴 있었는데 대처를 안 한 건 아니고요. 대처를 했는데도 어제 저녁에도 먹었는데도 별로 약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야.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는 자기의 배앓이에 대해서, 내가 배가 왜 아프지? 라고 배앓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거야. 내가 과식을 했나? 아니면 기름진 것을 먹었나? 그렇진 않는데, 요 며칠 안에 없었는데, 있었다면, 굳이 설사의 원인을 찾다면 좀 심한 심리의 긴장 상태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설사의 원인을 뭘로 보는 거야?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설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고는 없어. 왜일까? 신문에서 자기의 연재 만화가 요 며칠 동안 가끔 빠져 있었기 때문에 느낌이 좀 불안한데, 이런 얘기야. 자기가 열심히 그려서 신문에 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림이 신문에 실리지 않으면 자기의 능력이 그 신문사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 자기의 능력이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거지. 이거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내가 그린 만화가 혹시 재미가 없었던 것일까 하고 생각하며 그래도 여전히 그날분의 만화를 그려서 가지고 가면 내 만화를 검사하는 문화부장은 여느 때와 똑같은 태도로 만화를 받아서 여느 때와 똑같이 열심히 그것을 보고 나서 여느 때와 똑같이 아주 우스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오랫동안 끄덕이고 껄껄거리고 나서 걸작입니다. 아주 걸작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봐봐. 근데 여기 있잖아. 문화부장은 여느 때와 똑같은 태도로 만화를 받아서 여느 때와 똑같이 열심히 그것을 보고 나서 여느 때와 똑같이 아주 웃어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껄껄거리고 나서 영혼 있어 보여, 없어 보여? 딱히 없어 보이죠? 어느 정도 그냥 의례껏하는 과장적 태도가 아니었나 싶은 거야. 그의 생각에. 좋습니다. 아주 걸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는 문화부장의 태도, 여기 있네요. 다분히 과장이 섞인 것을 보면서도 겨우 안심하고 묻는 거야. 근데 오늘 거 안 나왔던데, 오늘 집 빠졌던데요? 그러면 문화부장은 안경을 벗어서 양복 깃에 닦으면서 기사 폭주 관계입니다 라고 간단히 대답하는 거야. 무슨 뜻이야? 기사가 너무 많아서 이 그림을 실을 데가 없다라는 거지. 그는 실제로 연재 만화가 빠진 이유가 아니라고 짐작하는 거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서
그는 자신을 안심시켜가며 데스크 위에 흐트러져 있는 경쟁지들과 일본에서 온 신문들 그리고 통신사에서 배달된 유인물을 대강 훑어보고 나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면 또 만화가 빠뜨려진 채 배달되곤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지금. 걱정이잖아. 오늘도 기사가 폭주해서 그런 걸까? 하고 문화면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뭐 대단한 기사들, 뭐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하냐 뭐 그런 거 없잖아. 대단한 기사들이 실린 것도 아닌데다가, 그렇다면 그건 만화가 꼬박꼬박 나올 때는 한 번도 기사 폭주는 없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역으로 의혹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렇다면 그건 만화가 꼬박꼬박 나올 때는 한 번도 기사 폭주가 없었단 말이야. 이 말은 아까 얘기했던 문화부장의 말은 뭐야?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진실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잘 오고 있어?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한번 보자. 중약 줄거리 전까지. 아니다. 중약 줄거리 한번 보자고요. 풀 수 있나 없나? 1번 A 읽었어 안 읽었어? 아직 안 읽었지? 2번 딱히 없다. A 오늘 치는 빠졌더군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반된 상황에 대한 의문. 이거 어때? 괜찮지? 나는 내 그림이 인기가 없거나 관심이 없어서 빠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거고요. 그냥 좀 더 읽고, 본문이 좀 길어서요. 자, 보자고. 계속. 자, 중약 부분 줄거리. 예감처럼 결국 그는 신문사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문화부장은 그에게, 자, 제목이죠. 차나 한잔 합시다. 다방으로 데려가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넨다. 그는 다른 신문사에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가지만 그곳에서도 거절당하고 선배 만화가 김 선생을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는 말했다. 남들은 제가 정훈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정훈이 뭐냐면 뭐 이렇게 훈련을 받거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가르치는, 교육하는 그런 병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부러워했거든요. 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 말이에요. 총대를 주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군인 기분이 안 났어요. 그는 취해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아마 그때 총대를 준 사람들이 지금은 안정된 직장인들 앉아 있겠죠. 저는 항상 만화만 붙들고 남들은 편하려니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럴까? 김 선생이 말했다. 술이 없으면 말이야. 그들의 뒤쪽에 앉아있는 패들이 하나가 소리쳤다. 인생이란 말이야. 또 나오시는군. 저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제 술 끊어야겠어. 누군지가 소리쳤다.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는 속으로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거야.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사람 웃기는 방법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누나를 부라리면서요. 찻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작달막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안하게 해줬지. 뭐 하는 거야 이거? 서술자가 아닌 등장. 이거 중요하다 이거. 찻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작달막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안하게 해줬었지. 따옴표 있어 없어? 따옴표 있어 없어? 없잖아. 서술자가 아닌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자 메모, 서술자가 아닌 별표 치고요.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그대로 노출된 부분이야. 그러면서 말입니다. 넌 미역국이다. 넌 잘린 거다. 이거죠.
자기네 사장이 얼른 되져달라는 기도를 하라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네 사장이 얼른 되져달라는 기도를 하라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이거 1인칭이 아닌데도 얘랑 똑같은 겁니다. 차나 한 잔. 참, 그거 일종의 추파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그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제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난 거라고요. 그는 술을 한 모금씩 꿀꺽 마셨다.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다. 헤헤. 이건 너무 낙관적이죠, 김 선생님? 그는 김 선생이 방금 비워낸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다. 차나 한 잔. 이것은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와,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 따뜻한 비극? 뭐야 이거? 역설법이죠. 차는 따뜻하니까. 하지만 그 차나 한잔 하자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해고시키면서도 차라도 한잔 나누는 이 인정, 너무 동양적이지 않아요? 특히 한국적인 미담 말입니다. 그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리면 또 뭔가 생길 테지 싶네. 김 선생이 술잔을 들면서 말했다. 자, 드세.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 했다.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그는 손가락 끝에 엎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톰 X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게 뭔데? 그가 아끼는, 애정하는 캐릭터예요. 자, 아톰 X군 차나 한잔 하실까? 군과도 이별이다.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은 다른 손으로 자기 이마를 한번 찰싹 때렸다. 골치가 쑤셨다. 오,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군이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험해져 있는 데서 다음 호의 계속이었군. 미안하다 아톰 X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다음 호의 계속. 그는 다 그려진 아톰 X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 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는 거야. 이게 직장 잘리고 나서 이제 술 먹고 그런 거야. 미안하다 아톰 X군.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이야. 나와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우주에 광대하고, 그러면서 광대하고 양쪽 팔을 넓게 벌린 거야.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게. 그는 밤 늦도록 그런 식으로 술집에 앉아 있었다. 김 선생이 부축해서 태운 그 택시를 타고 그는 집으로 왔다. 택시 안에서 그는 술이 좀 깨어 있었다. 그는 택시에 탈 때 김 선생이 쥐어준 서류용 봉투를 택시에서 내릴 때 그대로 두고 내렸다. 아내한테 그러는 거야. 아, 또 술 먹고 와서 미안하오. 퍽 취하셨네요. 아내는 남편이 반가워 껑충거리듯 뛰어났다. 왜 껑충거리고 뛰어났어요? 그를 응원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직장이 잘려도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도 반겨주는 아내야. 설사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배 아픈 건 좀 어떠세요? 클로로마이신을 먹었어. 클로로마이신을 말이야. 흉터가 있더군. 어디에 흉터가 있어요? 어디긴 어디겠어요. 클로로마이신이지. 아, 취하셨어요. 약에 흉터가 있다니요. 아내는 그를 이불 위로 눕혔다. 옆방에선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재봉틀을 왜 돌려? 남편 직장 잘렸으니까 아내가 재봉틀로 뭐 옷 수선을 하면서 돈을 벌겠죠. 어지간히 성실하게 사는 척하지. 그가 말했다. 아내는 자기 손으로 남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었다. 그때 옆방에서 방귀 소리가 둔하게 벽을 흔들었다. 야, 어떻게 방귀를 꼈길래 벽이 흔들려? 뭐 아무리 그럼 뭐예요? 별 수 없이 보리밥 먹는 신세인데요. 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A 부분 되게 중요해. 아내가 킬킬거리며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만해 두자 아내야.
그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하하하. 꽤 오랫동안 웃었나 보다. 아주머니가 지금 무안해가 있나 보다. 재봉틀 소리가 그쳐 있었다. 돌려요 아주머니. 어서 재봉틀 돌려요. 웃음소리가 잠꼬대였던 것처럼 할 수는 없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면서 아까 낮에 버스칸에서 자기에게 자리를 내주던 영감을 생각했다. 아주머니 그건 건강한 거예요. 벽이 움직일 정도로 방구를 낀다는 건 건강한 거죠. 돌려요 어서 돌려요. 그 사이에 재봉틀이 다시 돌아간 소리가 들렸다. 흥 방귀 좀 끼었기로서니 하며 입술을 삐죽 내민 아주머니 얼굴이 마치 보이는 듯하다. 그럼요 아주머니 방구 좀 끼었기로서니 재봉틀 소리를 죽여야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돌려요 어서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 줄 아니? 이 서술자는 작품 바깥에 있죠. 이 부분은 A라고 하는 부분은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그러면 얘는 등장인물이면 돼 안 돼? 작품 외부의 서술자는 등장인물이 아니지. 근데 그는 여기서 주인공인 그는 등장인물이지. 지금 작품 외부의 서술자의 목소리와 그의 목소리가 이 A에는 뒤섞여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혼재되어 서술된 거야. 작품 외부의 서술자와 등장인물인 그의 입장이 서로 혼재되어 서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는 두 팔로 아내의 상반신을 껴안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도 아내를 때리게 될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뭐예요 이거?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보니 성질나면 아내를 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엄습한 거예요. 그러자 앞으로 다가올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날들이 무서워져서 그는 울음이 터질 뻔했다.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죠. 그는 아내를 껴안고 있는 자기의 팔에 힘을 주었다. 어때? 힘을 주었다가 힘내겠다라는 거야? 불안한 거예요. 심리적 불안감이 엄습해 온 거죠. 그치? 자, 그러면 1번 방금 읽었던 A를 볼까요? 방금 읽었던 A 금방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이야기 속 인물이 속임말과 이야기 밖 서술자의 진술이 구분되지 않고 서술되어 있다. 혼재되어 서술되고 있다. 그래서 1번에 답은 몇 번? 3번이고요 2번 뭘까요? 2번 그는 끊고 자신의 아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불안해하고 있다. 방금 읽었잖아. 그치? 2번 아내는 그가 또다시 술을 먹고 귀가한 사실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맞아? 아니야. 직장을 잃었어도 술을 먹고 들어와도 언제나 최종적으로 남편을 반겨주는 건 아내라고요. 그래서 불만 토로는 없으니 답은 2번. 3번도 마저 읽어보죠. 그는 자신이 만화 연재를 부탁했던 다른 신문사의 문화부장에게 무안당했지. 맞죠? 김 선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그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 맞지? 그는 문화부장이 자신의 만화가 실리지 않는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지. 걸작이군 하면서. 맞아 안 맞아? 맞죠? 2번의 답은 2번이에요 3번 봅시다. 아까 1번은 했고요. B는 어디 있어? B. 넌 미역국이다 이거죠. 상대방이 말할 내용이 담긴 이면적 의미, 다른 측면의 의미, 미역국이다 이거죠. 맞아 안 맞아? 얘도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C를 볼까요? 3번 C는 뭐야?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맞죠? D 보세요. D는 어디니? 정말 취하셨어요. 아내 말이죠. 약에 상처가 있다는 거. 장난친 건데. 아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취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맞죠? 알파벳 E는 어디 있니? 그래도 별 수 없이 보리밥만 먹는 신세인데요. 상대방이 질문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도 별 수 없이 보리밥 신세라는 것은 뭐야? 어지간히 성실하게 사는 척하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서 던진 말이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한 선택지. 3번의 답은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4번 보시죠. 4번.
자, 4번이 마지막인데 뭐야 이거? 4번. 자, 1960년대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경제적 효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들을 우선순위가 밀려 도태되거나 배제되었고, 이와 같은 시류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실함만으로는 온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가 되었다. 또 인정과 배려로 맺어진 전통적 인간관계는 자, 그 결별을 통해서 새로운 현대적 인간성을 추구했고, 이 과정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불안 심리를 갖게 되었는데, 차나 한자는 이런 산업화 시대에 도태되어가는 사람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1번 보세요. 기억이 뭐니? 설사기죠. 그의 연재 만화가 신문에 실리지 않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끊고, 맞지?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느끼는 당대인들의 불안 심리, 이거 맞아. 맞죠? 니은 볼까요? 니은 어딨어? 니은 만화. 니은은 끊고요. 다른 기사들에 밀려 신문에 실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뭐니 이거? 배제되거나 도태되는 거, 이것도 맞죠? 자, 디귿은 뭐예요? 차나 한 잔, 비정한, 아까 비정한 거라고 그랬지, 그치? 해고하면서 따뜻한 차를 준다는 거. 그를 해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끊고, 전통적 인간관계가 지닌 미덕이 현대의 인간관계 비정함으로 변질된 거, 맞지? 이게 제목, 이게 전체 글의 주제예요, 이게. 맞죠? 리을 어딨니? 리을. 아톰 X인가요? 이거 그가 애정하는 캐릭터라고 하지 않았나? 자, 리을은 사회에서 도태된 그가 더 이상 그릴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끊고, 여기까지 맞잖아. 전통적 인간관과의 결별을 통해 당대인들이 지향하고 있는 현대적 인간성을 상징하는 거야? 아톰 X가? 아니야. 아톰 X는 그가 살아가는 수단인 것이고요. 애정하는 캐릭터인 거야. 이게 현대적 인간성을 아톰 X가 상징한다? 연결이 안 되겠죠. 마지막 답 4번이고요. 마지막 미음 뭐겠니? 미음. 수많은 날들, 불안한 날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니? 앞으로? 미음은 신문사에서 해고되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가 된 그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함, 불안정한 미래, 맞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은 몇 번? 4번이야 얘들아. 알겠죠? 알겠지? 자, 화법 좀 마저 더 해와. 다음 시간에 다른 거 많이 하게. 독서 꼭 챙겨오세요, 다음 주에. 알겠지? 항상 다 챙기고 다녀, 다. 자, 고생하셨습니다.